김성남 업사부님 연결합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늘 마지막 구원투수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연결을 지금 한 순간 코스피와 코스닥에 또 등락이 갈렸습니다. 코스피 1%대 하락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0.2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업사부님 시장 뷰가 좀 궁금합니다.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엇갈리는 양상은 지금 우리 마켓파워를 한번 잠깐 봐보시면은 대형주 온도계가 지금 17도.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나쁜 온도를 나타내고 코스닥만 27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도 그중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일단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전체에서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오늘 제약바이오 중심의 상승이 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에서 이끌어져 가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반응들은 참 엇갈리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가 지금 100달러가 깨졌죠. 그 부분들에서 유가가 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왜 떨어졌어? 라고 봤더니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우리가 뭐 중국이 봉쇄된다거나 또 혹은 코로나 확진이 너무 많이 나서 여기저기가 봉쇄될 때 야 원유 수요가 좀 줄어들겠구나 이래가지고 또 많이 떨어졌었던 적들 기억하실 겁니다. 심지어 선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30불까지도 간 적이 있었었죠. 자, 어쨌든 지금 온전히 어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해석하는 바는 상당히 많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어제 우리가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었고 그 부분에서 특징적인 것들은 낙폭 과대 종목들이 어제는 상당히 강력한 힘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편으로 어제 힘차게 올랐던 종목들은 또 조금 못 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어제 조금 덜 올라온 종목들이 오늘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저기 위에서부터 그죠? 보통 거의 제가 한 3개월 가까이는 계속 현금 만드시고 하락을 대비를 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쭉 드렸다가 한 2,400포인트 이하 정도 이 분이 평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 구간에서는 주식을 여기서부터는 뭐 손절칠 거 아니고 오히려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들로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어떤 종목분들이나 움직임들 이런 것들도 잘 우리가 대비하고 맞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상에서 문제의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장황한 얘기를 왜 하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파생 상품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5월달이고 6월 초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생뚱맞게 이 방송은 주식 이야기들만 하는 거 아닌가 하셨던 분들이 왜 갑자기 파생 얘기를 했을까 하는 부분들에서 보시면은 오늘도 여러분들께 한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푸시라는 상품이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가가 6월 3일날 60원짜리가 1,400원까지 갔거든요.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60원짜리가 600원에 가면 10배 올라간 거예요. 1,200원에 가면 20배 올랐죠. 자, 물론 이 시세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들에서 얘기를 들어보는 건데요.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지금 5월달, 6월달 계속해서 주식만 가지고 계속 매매를 했다라면 상당히 큰 손실, 뭐 마이너스 20%, 30% 내지는 마이너스 50%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2천만 원 중에서 불과 5%인 100만 원만 풋을 사서 가지고 계셨다면 그 시세가 얼마가 나왔겠습니까? 100만 원이 2천만 원 이상의 시세는 나왔거든요. 물론 다 수익 낼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1,900만 원을 주식 투자를 하고 100만 원 정도를 파생 매매를 해서 상세 정도는 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내가 2천만 원이 아니라 1,900만 원을 투자하다가 손실이 5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손실이 났던 부분 정도를 파생의 5% 비중밖에 안 되는 파생 매매지만 그런 걸로 그 온전히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이런 정도라도 만회를 하면은 남들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결과적인 부분들도 한번 알려는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때 주식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까요? 폴이라는 상품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까요? 근데 나는 지금 당장 현재 현금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오늘은 어떤 주식들을 오늘도 좋은 주식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관심 있게 보십시오. LG생활건강 다시 보셔도 되고요. 70만 원 밑에서는 다시 보셔도 된다 그랬죠. 등등등 얘기 드릴 수도 있지만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제 바닥권이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혹은 여기서 다시 재차 큰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식 갖고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그런 구간에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면은 꽤나 큰 상승도 일어날 수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무너뜨려 버리게 되면 그때는요, 왜 이제 외국인들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개인들을 상대로 이제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에 신용잔고가 25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17조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7조 원 이상의 신용잔고만 하더라도 털렸는데 개인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제는 개인들이 아니라 여기서 더 하락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기관들의 로스컷을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오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잔인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파생상품을 불과 5%의 비중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필요할 수 있는, 보험 가입하듯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오늘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가자 하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이 와중에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그렇죠, 비록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부분들 7월 4일날 제가 엊그저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서 어제 오르고 오늘도 올랐어요. 그러면 만약에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수 추종을 할 수 있는 종목에서 내가 공략을 하고 들어가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분들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사야 된다라면. 왜? 언제든지 이거 아니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상승을 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시장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시 현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현금을 다시 만들기 쉬운 것들이 지수 추종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죠, LG 생활건강이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그냥 정리하면은 현금 들고 만약에 크게 하락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상승장 좋은 장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좀 겁을 주듯이 얘기하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환율이 어쨌든 1,300원 이상에 와 있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어찌됐건 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그런 접촉을 해서 관세 철폐 쪽의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어쨌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 휴전 관련된 부분들도 오히려 벨라루스 같은 국가가 또 참전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먹히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약간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양면 전술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그런 정도도 좀 의심도 되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것들 다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항상 마지막 비장의 카드 정도는 들고 있자 하는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항상 만약에 만에 하나라는 상황이 나올 때 대비할 수 있는 카드 하나는 쥐고 계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시면 제가 방송하는 곳으로 찾아오시면 많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